내 테라리움에 요정이 태어난 것 같아. 요즘 내 취미는 작은 테라리움을 만드는 거야. 구글에서 본 사진처럼 이끼랑 작은 돌, 유리구슬, 미니어처 나무를 넣고 투명한 유리병 안에 작은 숲을 만들어 놓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거든. 방 한쪽에는 이미 3개의 테라리움이 있어. 이번에 새로 만든 건 조금 특별했어. 이번엔 진짜 숲처럼 보이게 꾸미고 싶어서 아주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샀어. 그냥 이끼만 넣지 않고 습한 흙을 깔고 작은 꽃나무도 하나 심었어. 그 옆에는 연못처럼 보이게끔 흙을 좀 파서 그릇을 넣었어. 조약돌도 넣고 물을 채웠더니 그럴싸해 보였지. 나중에 아주 작은 물고기라도 넣어볼까 생각했어. 그리고 장밋잎이랑 작은 버섯 모양 몇 개, 장난삼아 만든 나무 인형도 하나 넣어뒀어. 나무 막대기를 깎아 만든 조그만 사람 모양이었는데 볼펜으로 눈이랑 입을 찍어 그려줬지. 그날은 만족하면서 잠에 들었어. 꽃나무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 내일은 샵에 가서 구피라도 사올까 같은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다음날 아침 테라리움을 살펴보는데 어제는 없던 것이 눈에 띄었어. 흙에서 웬 곤충의 날개 같은 것이 불쑥 솟아있는 거야. 꼭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내가 이런 장식을 넣었었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럴 리는 없었지. 흙이나 이끼에서 나비 같은 게 딸려왔던 걸까 생각했지만 나비라기엔 너무 작고 투명하고 팔이라기엔 빛깔이 너무 예뻐. 날개에서는 오묘한 빛이 나기도 했어. 새끼 잠자리인가? 나는 내가 잘 모르는 곤충의 날개가 흙에 들어갔나 보다 생각하며 그때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그날은 회사 일이 바빠서 늦은 밤이 되어서야 퇴근을 했어. 퇴근을 하고서도 밤늦도록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러고 있는 와중에도 테라리움이 신경 쓰여서 하나하나 들여다봤어. 그리고 전날 만들어 두었던 것도 확인했지. 아침에 솟아있던 날개는 좀 더 자라있는 것 같았어. 마치 싹을 틔우는 것처럼. 나는 핀셋을 집어들고 그걸 꺼내보기로 했어. 날개가 찢어지지 않게 살살 들어 올렸더니 땅 밑에서 아주 작은 고치 같은 게 딸려 나왔어. 나비가 태어나려는 건가? 나는 그것을 다시 흙에 내려놨어. 죽진 않았겠지? 아침보다 자라 있었으니까 확실히 그건 아닐 거야. 그때부터 기대가 되더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생물이 나올지 날개만 보고도 알 수 있었어.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테라리움이 있던 책상에서 톡 하는 소리가 들렸어.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린가 했는데 자꾸만 규칙적으로 들리더라고. 불을 켜고 살펴보니 흙에는 아까 그 고치만 남아있었어. 그런데 나비는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질 않았어. 그런데 그 고치에서 부화한 것은 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 다음날 아침 나는 다 끝내지 못한 일 때문에 간밤에 잠을 설쳤어. 피로감으로 자꾸 감기는 눈 때문에 주방에서 커피를 한 잔 타와서 테라리움 앞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 이상한 것을 봐버렸어.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생물이 내가 만든 나무 인형 위에 올라앉아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꼭 사람 머리에 사람 팔, 사람 다리가 달린 모습이었어. 휴대폰으로 찍으려다가 그냥 가만히 지켜봤어. 그러다 유리벽을 톡톡 손가락으로 두드리니까 그것은 뒤를 돌아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같았어. 그리고는 어디론가 숨어버렸어. 그 이후에 그것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 나는 너무 황당해서 기분 나쁜 환각이라고 생각했어. 밤을 새서 피곤했으니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테라리움 안을 다시 보니 그 나무 인형이 어제보다 살짝 다른 위치에 있었어. 게다가 흙 위에 작은 발자국 같은 것이 남아있었지. 너무 작아서 돋보기로 겨우 볼 수 있는 정도였는데 사람 발 모양이었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혹시 그날 아침 봤던 게 진짜였을까? 며칠 뒤부터는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어. 자꾸만 테라리움 옆에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 유리병을 귀에 대면 들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누군가가 웃고 있는 소리 같았어.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테라리움 안이 조금씩 바뀌어 있었어. 내가 놓은 돌이 다르게 쌓여 있거나 흙은 아이들이 장난이라도 친 것처럼 파여 있었어. 그리고 그릇 안에 든 물은 금방금방 줄었지. 어느 날은 구피를 사서 그 그릇 안에 넣었더니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바깥에 패대기를 쳐놓았더라. 하룻밤 사이에 구피는 그렇게 죽었어. 나는 조금 약이 올라서 모기를 잡아다가 그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어. 그랬더니 몇 분 지나지 않아 테라리움 안에서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어. 찝찝한 마음에 바로 다시 모기를 빼냈지. 이쯤 되니 나는 스스로 미쳤다고 여기면서도 내 테라리움 안에 요정이 살고 있다고 믿게 되었어. 다음 날부터는 사과 조각이나 버섯 같은 것들을 매일 조금씩 넣어주게 됐어. 그럼 어김없이 벌레가 갉아먹은 듯한 자국이 남았지. 그렇게 2주쯤 요정과 동거를 하다 보니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자연에 풀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 모기만으로도 질색을 하는데 혼자서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그런 결단에 갈림길에 서게 되었지. 하는 수 없이 나는 일단 그 테라리움을 정원으로 옮겼어. 아름드리 나무 아래 테라리움을 놓고 주변이 잘 보일 수 있게 해두었지. 그리고 뚜껑을 열어 윗부분엔 얇은 천 한 장을 덮어놓았어. 다른 곤충은 들어오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요정이 원한다면 천을 살짝 들추고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 그렇게 며칠을 내버려 두었어. 물론 과일 몇 조각은 매일 가져다 줬지.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과일에 갉아먹은 듯한 흔적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는 테라리움을 다시 방으로 가지고 들어왔어. 그리고 그 안을 살펴봤어. 흙 위에는 탈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 사람 피부 껍질 같은 것에 내가 그날 보았던 날개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요정이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었지. 요정은 그렇게 내 마음에 작은 추억을 남기고 사라졌어. 한동안은 내가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나조차도 이 모든 게 꿈은 아니었을까 싶을 때가 있거든. 달리 생각해보면 나비나 다른 날개 달린 곤충을 요정이라고 착각한 것일 수도 있어. 과일도 벌레가 갉아먹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부분이지.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뭐였을까? 비명은 환청이었을까? 자갈처럼 무거운 것을 곤충이 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미스터리이기도 해.